KBS 강변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사정보포유 듣고 계십니다. 뉴스앤 이슈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 급식소가 산업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죠. 3년 사이에 산재가 4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은 인력 충원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의 박재경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재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구체적인 통계 사례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강원도 내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70건으로 나타났고요. 네. 유형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이 16건, 절단, 대임, 찔림이 12건, 넘어짐 11건으로 취합이 되었어요. 네. 그 문제는 산재 건수가 매년 증가세라는 점인데요. 도내 학교 식생활관 조리 종사자들에게 발생한 산재는 2022년에는 47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58건, 작년에는 70건으로 한 해 만에 무려 50%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올해만 해도 3월까지 벌써 조리실 관련해서 12건의 산업재해가 집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들자면 신규들이 연수과정 없이 급식실 현장에 바로 투입하다 보니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고 산재와 오랜 세월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온 경력직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가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급식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신규 미달 사태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에 두 번째 원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산재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질환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 3월까지만 해도 벌써 조리 업무 관련 산재가 12건이었다. 네. 급식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폐암 산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또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피해 규모 또 문제 심각성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폐암으로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214분이 폐암 산재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169명이 승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13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하면 35배 정도에 달하는 높은 발병률이라고 합니다. 이상소견까지 치면 급식 노동자 4명 중 1명 꼴의 폐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6분이 폐암으로 확진돼 이 중 4분만 산재로 인정되셨고요. 사실은 2022년 폐암 검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발견된 분들만 집계된 자료고 폐암 전 단계인 폐결절이신 분들까지 합산이 되게 되면 인원은 더 늘어납니다. 참 속상한 것은 우리 강원도 피해자분도 그렇고 폐암 환자분들이 제 경위서를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백 명분의 우리 아이들의 밥을 해야 되는데 튀김, 구이, 볶음 요리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들어가고 튀김솥이나 조리기에 20리터짜리 식용유를 3-4통 정도가 들어가요. 교육청이 한기구 개선 작업을 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늦어짐도 있고 설치를 했어도 조리홈의 연기가 작업자의 호흡기를 뛰어가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 거랑 별반 다름없이 설치하다 보니 마스크를 써도 이 매캐한 연기가 그 한풍구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부분에 호흡기를 비껴서 가야 되는데 네. 기존 거랑 별반 다름없이 설치하다 보니 마스크를 써도 그 연기가 그대로 작업적 호흡기에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코와 입으로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폐암을 유발하는 게 튀김 요리에 기름이 산화된 연기에서 나오는 조리hum이라는 물질인데요. 학교 급식 노동자라면 누구나 조리hum으로 인한 폐질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네. 높은 산재 승인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급하는 건강관리 카드 발급 대상에서 조리hum이 빠졌어요. 네. 당국에서 아직도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래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는 폐암 산재라고 인정이 됐는데 누구는 안 되고 있어요. 예, 이 폐암 같은 경우는 급식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해야만 산재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폐암이 보통 잠복기가 있다 보니 예. 10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어야 의학적으로 작업성 암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렇군요. 예. 이 잠복기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근무 경력이 짧다고 해도 기존의 원인과 결합이 되어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암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런 걸 다 인정 안 하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보여져요. 이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하고 예.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폐암뿐만이 아니라 유독이 암이 많아요. 폐암, 갑상선 이런 게 다 이 원인이 여기에 기초하지 않았나라는 그렇군요. 의심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지부장님, 이 강원도교육청이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던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대상자를 올해부터는 희망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예. 한시적인 거고요. 한시적이요? 네. 예. 작년에 저희 학비노조와 또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또 교육청의 산부위에서 노동조합의 가방면으로 요구를 했고요. 네. 다행히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경력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희망자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네. 검진 비용은 1차부터 해서 의심소견이 나오면 2차까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요. 네.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겨우 이 정도로 나온 것도 담당 부서 팀장,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 팀장님의 의지가 한몫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요. 이번에 검진은 한시적이고요. 노조의 요구는 원하는 사람의 정기적인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앞서서 유형별 근골격계 질환, 이상 화상, 또 절단, 배임, 찔림 등등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폐암 말고 업무상 질환으로 의심되는 다른 질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산재 유형에 대한 실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지. 네, 학교 조리실은 그야말로 산재 백화점이라고 저희가 그래요? 예,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올해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시도교육청이 뽑혔습니다. 아이고, 예. 네, 제일 많은 산재 유형은 단연 어깨나 손목, 허리, 무릎 같은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맞고요. 급식실에서 10년 일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예요. 네. 식재료를 준비하는 전철이며 조리할 때 칼질이며 무거운 걸 들고 나르는 일이며 식판 설거지, 청소까지 근골격계에 무리가 안 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신체 동작을 2시간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급식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들의 밥을 먹게 해야 하므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고강도 반복 동작들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강원도에서도 급식 노동자들이 정년을 못 채우고 중도 퇴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실만 이런 이유가 무엇이 있겠지요?
저희 노조로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시면서 문의 전화가 자주 옵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일인데요. 또 넘어짐 사고도 많습니다. 조리실은 하루 종일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 네네. 급식은 요즘에 급식테리아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추다 보니 바쁘게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침마다 조리실 분들의 체형에 맞지 않게 사줘서 희감겨서 넘어지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고요. 또 장화를 신고 일하는데 네. 그때 교체가 되지 않아 장화 밑바닥 미끄럼, 예. 체형마다 다르겠지만 마모가 되어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비유하면 되냐면요. 차 타이어 바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바닥은. 학교에서 아침 하나 장화를 안전용품으로 취급하고 제때 올바르게 지급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청에서 사전에 관리만 해도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는데 관리 감독의 소홀로 산재를 더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교육청의 방관으로 피해는 오로지 현장 급식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지부장님 인력 배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나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네. 노동 환경의 어떤 문제로 보시면은 되는데요. 네. 급식실의 저임금 구조와 그로 인한 인력난이 산재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산재 발생의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심각한 인력에 대한 저임금 구조와 네. 노동자 한 사람당 130명 넘는 식수를 감당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교가. 강원도에 기숙사가 있거나 자율학습 때문에 조중석식을 모두 하는 삼식학교가 6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학교들은 하루에 13시간씩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네. 학교 조리실에 인력을 배치하는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원도는 2018년도에 살짝 좀 손 좀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배치 기준이 조리원 한 사람당 식수 인원이 7, 80명 정도이거든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의 식사량은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배치 기준을 모범 갑인양 인력 얘기만 하면 교육공무직에 교육부 페널티 얘기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고 뭐하겠습니까? 그래요. 교육청에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선 최우선으로 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선돼야 되거나 또 지원돼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인력 문제를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기에 재차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문제 관련해서는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교육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 발의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요. 또 동시에 지금 급식 노동자 임금이 학교 10년 기준 정규직에 그 정규직이랑 비교하여 60%밖에 안 되고 있어요. 방중에 임금이 나가지를 않으니 네.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력이 쌓일수록 더 벌어지는 임금 체계 개편, 즉 이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학교 급식소가 좋은 일자리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일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완성하려면 현장 노동자들의 교육 연수와 관계자들의 공감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말씀드린 안전용품 지급은 기본이고요.
위험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지시받은 경우 현장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네. 방학의 무임금이라는 게 또 맹점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요.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지켜져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들 이어갈 계획인지 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시대에서 국가가 급식을 책임지는 즉 급식을 하게 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포퓰리즘 논란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흔들렸지만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내온 K급식입니다. 앞으로는 급식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너질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급식의 이면에는 몸을 갈아 넣어 밥을 해주는 급식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벽마다 어머님들이 도시락 싸주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지지 않고서는 학교 무상급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사태를 교육청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급식 노동자가 산재 없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는 일이고요. 새 정부가 학교 급식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학비노조가 열심히 촉구하고 나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예, 이분들의 최소한의 또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 박재경 지부장이었습니다.